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 5회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492페이지 펴주시고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니까 한번 혹시 놓치신 거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10점짜리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개정과목 추가와 적용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코드번호 241번을 기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대체적용을 등록하시오 하는 문제죠. 9분 3번 일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 메뉴에 가서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가지고 코드 242를 그대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마우스 만질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그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더블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저렇게 커서를 옮겨만 놓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기타 무형자산. 더블 클릭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냥 커서가 있는 상태, 그냥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시고 일반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3번 엔터 또는 마우스로 일반 클릭해 주시고 0번 엔터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하나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대체적용에 회원권 취득이라는 걸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1 엔터 치고 회원권 취득 엔터 하시면 끝난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136번에 선납세금을 선급 법인세로 변경을 하라. 그러니까 136번을 가는 방법도 바로 코드란을 숫자 클릭하고 136 하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선납세금 옆으로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근데 선납세금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컨트롤 F1 누르고 나서 컨트롤 F1 누르고 나서 선급 법인세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입력이 되죠. 하여튼 입력이 안 되면 컨트롤 F1 누르면 됩니다. 움직여 보니까 다른 셀을 클릭해 보니까 빨간색이 확인됐어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과목 수정하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이와 같은 표를 여기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미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자료 설명에 되어 있고요.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이렇게 2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장기차입금만 잘 찾으시면 돼요. 오른쪽이 비월성화 되어 있는 이러한 개정 과목은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 초기 2월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코드 98010 있었고요. 만기 일자가 2022년 10월 01일 있었고요. 차입금 번호는 주어지지 않았고 금액 3천만원 주어졌죠. 자, 이체 구자 없었고요. 후급 일할이었고 이자율 없었고 월이자 없었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차입 일자가 2017년 10월 1일이니까 입력하셔야죠. 1001. 그리고 최초 상환일은 없습니다. 자금 용도가 저교에 보면은 시설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클릭해 주시고 원금 상환주기 이런 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차액 제로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닫아 주시고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차액도 제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더라.
그래서 침착하게 입력하시면서 네, 여러분이 그 입력을 하는데 불필요한 동작은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 좀 잘 보셔가지고 네, 가능한 빠르게 네, 입력 작업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초정보 관련된 문제. 전기분 재무제표에 입력 수정하라. 근데 그림을 안 주고 설명에 다 넣어놨네요. 자, 2018년 기말결산 시 본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다네요. 그러나 격리 직원의 실수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했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전표 입력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결산 다시 했겠네요. 어쨌든 결산을 다시 했는지 다시 했겠죠. 그래서 전기분에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된 것은 전기분에 현재 업데이트 된 것은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하라 이거예요.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가서 수정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달라지죠. 그래서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당기순이익까지는 생각을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고쳐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건물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건물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건물을 올해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취득을 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200만 원을 플러스해야 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는 어떻게 고쳐요? 감가상각을 건물만 하지 않았겠죠. 차량 운반구도 했을 것이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이 유형자산별로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자산을 하나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200을 플러스해야 되겠더라. 네, 조금 수준이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를 찾아보니까 650만 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다 200만 원을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85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8500 플러스. 처음에 650이었죠? 네, 그래서 850으로 200을 증가시켜 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시험지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317000. 이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어요. 비용을 늘렸으니까 당기순이익은 200만 원이 줄어들었겠죠. 네, 이게 또 재무상태표에서 필요할 줄 모르니까 이거 메모해 놓거나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닫지 않아도 되죠. 네, 닫지 말고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봅니다. 차액이 제로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 있느냐? 건물 밑에 있겠죠. 네, 건물 여기 밑에 203번에. 그러면 이게 3,800이니까 이걸 4,000으로 고치면 차익이 발생하겠는데요. 네, 자, 4,000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200만 원 차이를 어떻게 하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2월 이익임을 고쳐야 되나? 본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격리직원 실수로 회계 처리를 누락할 수 있겠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늘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늘려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맞았어요.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200만 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고쳐야 될까요? 당기 순이익하고 영향이 있는 게 2월 이익 잉여금이 영향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기분 전기분 당기 순이익이 전기분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200만 원을 늘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5967000으로 이걸 고쳐봅니다. 줄여줘야 되네. 감가상각비 비용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57이 아니라 55로 고쳐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로를 딱 맞춰주면 됩니다. 네, 줄여야 되죠. 맞죠?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200 늘렸으니까 이익은 줄어들었다. 그 이익은 2월 이익 잉여금에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전기분 당기 순이익이 여기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전기분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고치는 문제 중에서 아주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뭐 좀 알아야 이제 요 정도까지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제 모의고사 1, 2, 3, 4회를 했으니까 이제 요 정도 문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네요. 네,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감가상각했느냐? 건물을 감가상각했으니까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에다는 이걸 증가시켜주고 비용도 증가시켜준다. 손익계산서에. 이게 왜 증가시키죠? 비용 발생이니까. 비용 발생.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감 계정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실수할 뻔했죠. 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20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려주었더니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200 늘려줬더니까 여기 200이 차이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200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늘릴 사항이 아니죠. 비용을 증가시켰으니까 감소시켜줘야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뭐 늘려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감소시키면 돼요. 이제 넣어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실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아닌데 다시 바로 번복을 해내면 되는 것이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네요. 네, 부가세도 있네요. 그런데 왜 일반 전표 문제로 냈을까?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우등고속버스를 이용하였다. 고속버스 운임은 롯데카드로 결제했다. 출장을 가서 여비교통비인데, 여비교통비인데 왜 이거 일반 전표 문제를 냈을까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요,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해놨을까 궁금하네. 이건 좀 똑똑한 수험생이면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자, 직원이 출장 가면서 사용한 교통비란 말이죠. 그래서 여비교통비인데 업무상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00원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도 맞는 문제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도. 네,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답지를 안 봤는데 답지에 만약에 그런 해설이 있었으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반 전표에 넣는다면 요거 전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롯데카드로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이거. 그래서 날짜가 이게 며칠이냐? 영수증에 보니까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 날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하고 롯데카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품명에는 우등고속 고속버스 타고 신용카드로 응? 매출이에요? 아니, 우리는 시계 도소매업인데 왜 매출이죠? 매입 아니에요? 매입. 응? 아, 이 매출 전표는 우리 회사 매출 전표라는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 어딘가요? 고속버스 회사의 매출 전표예요. 3호고속. 예, 3호고속의 매출 전표이지 우리 회사 매출이 아니에요. 자료 설명을 보셔야죠. 예, 출장 갈 때 사용한 교통비예요. 지금 답안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도 맞나요? 해면 맞다고 해야 돼요. 네, 맞다고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넣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네, 아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죠. 오히려 일반 전표에 넣으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FAT 1급에서 이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가 대부분 다 일반 전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네, 약간 실수. 그렇지만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겁니다. 네, 메인 매출 전표에. 자, 그래서 공급가액 32만 원, 32만 원 카드지구나, 카드. 예. 네,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실수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공급 대가 352 35,200원을 여기다 입력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거래처는 3호 고속이 됩니다. 3호 고속이 되고 전자세금란은 아니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카드 분개하시면 미지급금 롯데카드 35,200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될 자산,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 분개가 안 일어나죠. 일반 전표에 넣으실 때는 여비교통비 35,200원 차변이 대변은 미지급금 35,200원 부가세 대급금 분개 없이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핀트가 좀 빗나간 문제였거나 아니면 우리 수험생이 판단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알아서 넣으라든가. 왜냐면 여기 거래자료 입력 이랬단 말이에요. 일반 전표에 반드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상위 급수 있죠. 우리는 지금 FAT 1급 준비하시죠? FAT 1급에서는 지금까지 거래자료 입력은 99.9%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상위 급수 TAT 1급이나 2급에 가면은 일반 거래자료 입력 안에 섞여 있습니다. 네,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거래자료 입력 안에서도. 그리고 뒤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당연히 100%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정리 분개는 그건 또 일반 전표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는 메인 매출 준표에 넣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이 하면서 왜 이게 여기 일반 전표 문제로 나왔을까 고민을 한번 했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복잡한 그 증빙이 있으면요. 이걸 다 읽어보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밑에 핵심 파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봅니다. 10월 7일 자료 설명에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빌딩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임차 보증금 지급한 증빙이구나 이거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에 이거 입력하시고 대변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예금이다.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뭐 임차 보증금을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다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저기에 있는 자료 설명에 있는 날짜 10월 7일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0월 7일 하셔가지고 차변에 임차보증금 962번 이거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한국빌딩 걸어주시고 금액은 거기 계약서의 밑에 50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이고 은행이 거기 나왔겠죠? 경기은행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경기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5천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요. 보통예금 서울은행 통장에 5천만 원은 맡겨졌고, 즉 입금, 그리고 24만 원은 차졌고, 돈이 들어오기도 했고 나가기도 했고 그랬네요. 그죠? 이게 왜 선이 그어졌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5천만 원은 들어왔고 24만 원은 출금이 된 거래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죠. 만주, 액면가 5천원.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액면 발행을 했군요. 증자 등기비용이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강남구청에 납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증자 등기비용은 주식 발행비라고 해서 주식 발행비는 말이죠. 주식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주식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아요. 면허세, 교육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해라. 아시겠죠? 우리 뭐와 같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 안 하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처분 손실에 해당하는 가산해라.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식 발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켜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킨다. 자, 그런데 이 거래는 말이죠. 액면 발행이란 말이에요. 할인 발행 차금도 처음에는 없고 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없는 듯 하지만 결국에 할인 발행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비용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확실한 것부터 대변의 자본금부터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토막씩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이 날짜가 며칠 날이냐 하면은 통장에 있는 날짜 10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대변에 자본금 확실하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만주 곱하기 5,000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게 뭐냐? 은행에 들어온 돈 있죠? 차변에 이것을 5천만 원이 들어왔고 또 24만 원이 출금이 됐으니까 이걸 퉁쳐가지고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빼기 24만 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예금의 증가는 4,976만 원이더라. 그래서 차변에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이고 차변의 증가는 49760 플러스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액면 발행했으면은 자본금 그대로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자산 증가가 지금 24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결국에 차변에서 24만 원은 이게 바로 주식 할인 발행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합니다. 38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분계가 딱 맞죠. 차변 합계 5천, 대변 합계 5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전표를 두 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온 거를 자본금 대변에 5천, 차변에 보통예금 5천 일단 이거 한 건으로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표 번호가 이제 2번으로 바뀌겠죠? 이제 인출된 거. 그래서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그 24만 원, 그리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4만 원. 이렇게 두 건으로 전표를 나누어서 입력해도 맞고 한 건으로 하면 더 간단하죠. 한 건으로. 그래서 당일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모의고사 1, 2, 3, 4회를 하는 동안에 만나볼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특히 까다롭게 문제를 낸 것은 이게 액면 발행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등기 비용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면허세라고 그랬고 교육세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세금과 공과 이렇게 판단하기 쉽게끔 문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비는 세금과 공과나 수수료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켜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하는데 지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만큼의 발행비 자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되어야 된다.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문제였죠.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어음용지 10매를 경기은행으로부터 수령했습니다. 어음번호 잘 입력하시면 되고요. 10월 15일 날 동진상해에 외상 매입금 2,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이 어음으로 주고 잔액은 애금에서 이체해서 주었다. 수령한 약속어음 용지를 입력하시오. 이 말은 어음 등록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는 건이죠. 다음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F3키를 눌러서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거 차분하게 해야 실수를 안 하는데
특히 이게 이 실수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연습시킬 때 보면은 어음을 등록할 때 이 등록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등록 날짜가 틀린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 한다는 거. 자, 어음 등록은 일반 전표에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음 등록 전표 입력 상단에 어음 등록이 있습니다. 어음 등록을 눌러서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입력하시라 이거예요. 수령일이 거기 10월 12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1012 어음 종류는 이게 약속 어음이니까 1번 어음이 맞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나오죠. 전자 어음이면 4번 선택하시고 지금처럼 약속 어음이면 1번 그대로 두시고 금융기관에서 F2를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거기 어느 은행에서 가져왔는지 경기은행에서 수령하였다라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경기은행 당좌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약속 어음에 한글로 된 번호는 앞칸에다 입력을 하죠. 그래서 나바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뒷칸에 가는데 뒷칸에다가는 숫자로 된 825-11211이다. 이렇게 시작 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매수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 네. 그러면 10 하면 이제 커서가 다시 위로 올라갔죠. 자, 등록 눌러주시고 10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니요 해주시면 깔끔하고 차분하게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 두 번째 전표 입력을 시작하시면 돼. 그런데 전표는 10월 15일 전표예요. 어음 발행일도 10월 15일이잖아요. 자료 설명에서도 10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어음 발행일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짜에 거래 자료로 입력하는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것 맞죠? 15일 외상 매입금 2,500만 원 중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부채 감소는 차변이더라.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동진 상회거 2,500이라고 했죠. 2,500만 원을 상환했는데 대변에 뭘 발행했느냐? 지급어음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거래처는 동진상회에다 발행했죠. 11210 금액은 약속어음으로 1,000만 원짜리.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예금에서 이체시켰다 그랬죠. 보통예금 서울은행. 그래서 103번 서울은행이다 이거죠. 서울은행.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빨간 글씨 그거 다 입력하면 돼요. 1,500만 원 엔터. 그러면 평가 문제 2번을 한 거예요.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어음에 반영시켜야 되죠. F3. 그럼 밑에 발행 떠 있고요.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어음 등록한 10개가 다 보이는 것 같고요. 간혹 여기 백데이터에서 다른 어음을 미리 등록해 놓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한 거 외의 것도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경기은행 거 10월 12일 번호가 일치하는 걸 찾으면 돼요. 네, 뒤에가 211번짜리 맨 위에 거네요. 선택하시고 확인. 이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번호 맞는 거. 그리고 엔터 치면은 발행일로 가고요. 발행일은 전표 입력일과 같은 날이니까 이게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치면 만기일로 갑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죠. 어음에 있는 2020년 1월 14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엔터 치시면 마무리가 되겠다. 어음 등록할 때 좀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다섯 번째 증빙은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주민세. 네. 법인 균등분 주민세. 밑에 설명을 보면은요, 10월 30일 날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로 이거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입력을 10월 30일자로 10월 30일 차변에 3번 차변에 세금으로 검색하고 엔터. 817번 써야 돼요. 세금 과목과 817번. 그 증빙에 있는 영수증에 있는 그 세금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55,000원 납기 내에 있는 55,000원이 금액입니다. 네, 대변은 103번 보통이고요. 은행은 서울은행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셨죠? 뭐 이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하나, 둘, 두 사람이군요. 한 사람은 관리부, 한 사람은 영업부. 따라서 모두가 다 판매 관리비다. 700만원 이거는 급여로 차변에 입력하시고, 공제계라고 하는 요 숫자 이거는 예수금으로 대변에 부채 증가시키시고, 차인 지급액 요 금액은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이거는 보통예금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차변, 요 두 개가 대변에 들어가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관리부 및 영업부 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단 당사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걸 급여로 처리하라 이 말. 여기 있는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모두 다 급여로 처리해라. 그래서 700만 원을 급여로 비용 처리하셔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 날짜가 아까 10월 31일이었으니까 여러분은 31일 날 차변에다가 801번 급여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예수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공제금액 254번 예수금이 공제 합계에 있는 314 플러스가 되고, 또 대변에는 하나는 103번 보통예금이고 서울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여기 있는 마지 686 플러스 요 금액이 거기 차인 지급액에 있는 금액과 똑같죠. 엔터. 이렇게 해서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잘 나와요. 이것도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문제가 끝나고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시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거래에 관련하여 2019년 9월 17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계약금을 조회하고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혼합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늘 했던 거니까 이건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기 전에 이 9월 17일 일반 전표를 조회해가지고 계약금이 얼마였는가를 메모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아직 안 닫았으니까 9월 17일 거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거래처가 우리 2호 이 주식회사 2호로부터 계약금 받은 거 여기 대변에 2천만 원 선수금 잡혀 있네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거기다가 메모를 해 두셔야 나중에 분계할 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대로 그 숫자를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7일 선수금 주식회사 2호에 2천만 원 메모했으니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10월 17일 날짜로 11번 과세 매출 이렇게 했죠. 50개 79만 원. 네. 그리고 이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대변은 이대로 두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차변에 아까 2천만 원은 선수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차변의 선수 259번 2천만 원. 네, 또 차변의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외상으로 했으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입이 아니죠? 우리 지금 빨간 거 쓰고 있는데 외상 매입하면 안 돼요. 외상 매출 23450 플러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OK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래처로 잘 됐고 차변 대변 일치합니다. 자, 평가 문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그 날짜를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다. 엔터. 네, 검색되면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밑에서 확인 그리고 이제 발행 그리고 확인. 너무 자주 해서 이게 아주 뭐 이제 손이 자동으로 막 가죠. 네,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누르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천천히 하는 건데요. 숙달이 되고 나면 이거 뭐 그냥 뭐 자동으로 마우스가 척척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조회를 눌러서 여기 전자 발행이 뜨는지 확인해 보는 거 좋습니다. 시간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매입했군요. 무형자산을 샀다는 거죠. 자료 설명.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네, 세금이 있으니까 51번 과세 유형으로 우리는 입력해야 되겠구나.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자산 내역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아마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상기자산을 등록하시오. 코드는 222번으로 할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로 이것을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도 지금 처음 나왔어요. 네, 모의고사 중에서. 자, 그러면 한번 일단 매입 매출 전표를 우리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부터 21일인가요? 네, 21일로 해서 유형은 아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합니다. 설명에다가 재고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했을 것이고요. 3,500만원 프로그램이 세네요. 자, 거래처는 그 공급자 에이스소프트. 네,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되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대금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외상 분계를 하면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외상 분계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으로 돼 가지고 개념 과목이 안 고쳐져요. 이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시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외상 분계 안 하고 혼합 분계한다. 그리고 상품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고쳐준다. 240번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이제 외상이라는 건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매입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매입한 채무라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재고 유무형 자산을 구입한 거는 재고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구입한 거의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자, 38500이죠. 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밑에 합계도 확인한 다음에 평가 문제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거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소프트웨어 여기 있다. 240번. 프로그램은 전부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개념 과목 쓰시면 돼요.
예,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 엔터 하시고 코드를 아까 22 둘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자산 이름에다가 거기 표를 보시고 네,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다. 취득일은 거기 오늘 저 세금계산서 날짜 2019년 10월 21일이다. 자, 2019년이면 당기이기 때문에 여기 4번에다 입력을 해야지 기초가액에다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서 공급가액만 입력해야지 또 세액까지 합치면 안 됩니다. 왜? 예. 합쳤어요? 예, 합치는 경우도 있고 공급가액만 넣어야 되는 경우 있죠. 승용차였다면 합쳐야 돼요. 왜냐?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게 그 자체가 차량운반부예요. 근데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는 부분이죠. 별도 자산 처리했잖아요.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아니죠. 세금은. 따라서 이거는 공급가액만 넣어야 맞더라. 근데 항상 공급가액만 넣는 것은 아니다. 언제는 합계를 넣느냐?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자산. 그게 대표적인 게 승용차.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런 것은 신규에다 넣을 때 매입세액을 합쳐서 합계 금액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방법에서 정액법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내용연수까지 넣어야 되죠. 내용연수 5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 거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쓰는 프로그램이냐, 이거 재고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에 봐야 된다. 판매관리비 800번대 이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당기에 요 감가상각비까지. 무형자산의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안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175만 원까지 자동으로 딱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언제 거부터? 10월 21일 거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9일치가 2개월 10일치네요. 2개월 10일치가 요만큼 된다 이런.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여기에서 주어진 배점 4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의고사 5회에 좀 신선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